마이크 타이슨이 네. 66년생이에요. 58세입니다 지금. 네. 물론 이제 엄청난 그 레전드긴 네. 하죠. 네. 근데 경기를 뛴 지가 거의 뭐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경기가 2005년이거든요. 맞아요. 네. 20년 됐죠.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건데 네. 굳이? 굳이 그죠? 아니면 뭐 돈을 진짜 많이 주나? 아니면 마지막 뭐 불꽃이 좀 타오르고 있나? 뭘까요, 도대체? 뭐 복합적 이유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66년생. 네. 제가 찾아봤어요. 66년생. 네, 누가 있나? 이경실. 이경실 씨. 네. 이승철. 어리다고 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리다고 네. 놀리지 말아요. 네. 근데 그 나이면 그 나이 분들이 제 경우에 헬스장에만 나와 있어도 되게 존경스러워요. 사실. 그죠. 네. 근데 왜 이 나이에 이렇게? 네. 근데 타이슨은 이제 본인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제 격투기 기자 출신으로 격투기 선수들을 많이 보면 그 어떤 뭐랄까 어떤 멘탈리티에 있어서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발견되는 게 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나 파이터들은 영원히 파이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을 거고 그리고 그 은퇴 후엔 항상 그리워해요. 그 1년의 경기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막 고생을 하고 그런 것들조차 정말 고통스러운 연애 이후에 나쁜 남자를 그리워하듯이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네. 타이슨 물론 뭐 돈도 뭐 생기겠죠. 뭐 확실히 지금 공개된 건 없지만 2천만 불이란 얘기가 있고 근데 타이슨이 지금 여러모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열정이 제일 클 거라고 봐요. 김보성 타이슨. 씨 같은. 김보성 씨랑 동갑입니다. 김보성 씨나 네. 지금도 보면 이동준 씨 있잖아요. 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네. 출신. 누구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럼요.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 네. 당시에 네. 이제 한때 내가 그쵸. 그런 게 아직 가슴속에 좀 있는 한 거군요. 번 사자는 영원한 사자다. 내가 보기에. 그걸 또 저도 뭐 예전 어렸을 땐 그런 거 보면 비웃었죠. 나이 먹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었기에 전성기 때 우리에게 그 행복한 경기들을 선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진짜 일반인 입장에선 이해 안 가는 자신감과 자존심과 투쟁심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뭐 욕하고 싶진 않고 다만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내년에 환갑이에요. 진짜 그쵸? 말 그대로 그쵸? 환갑이에요. 그래서 걱정되죠. 굉장히 걱정되죠. 이게 한 번 연기된 거잖아요. 한 번 연기됐죠. 이게 연기된 이 사유도 마이크 타이슨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건강 문제예요. 네, 네. 약간 뭐 어지럼증하고 이런 게 있어서 네. 이게 괜찮나 오케이 되나 라이선스를 그러니까 주최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좋은 포인트십니다. 텍사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케이 될 수 있는 건가 원래? 이게 조금 자본주의인가 이거?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조금 미묘한 팩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슨이 원래는 올해 늦은 봄께 이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죠. 근데 진짜 타이슨 건강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타이슨 몸 상태 때문에 너무 그게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어디 특정 부위에 부상이 있다기보다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컨디션이. 그러니까 당신 시합뛸 상태가 아닙니다 해서 그 공개는 안 됐지만 안 뛴 거고 그 타이슨 몸 보면 그냥 뭐 터놓고 얘기해서 타이슨 몸은 이제 당연히 의학의 힘을 빌렸죠. 호르몬제적인 소위 약물의 힘을 빌렸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도. 근데 그 근육은 커질 수 있어도 뭐 인체 결합 조직이나 뭐 내장 기관이나 이런 건 다 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자동차의 엔진을 아무리 센 걸 달아도 뭐 근육이라고 치면 그래도 뭐 결합 조직이나 이런 게 다 약해져 있는데 그게 절대로 내추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리에 완전 어긋나거든요. 그게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텍사스로 간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 엔터테인먼트 흥행적 이유가 하나 있고 넷플릭스나 제이크 폴 입장에서 하나는 이제 텍사스가 라이센싱에 있어서 조금 열려 있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텍사스 오늘 오면서 이제 구글로 찾아보니까 텍사스가 조금 특이한 게 텍사스는 그 라이센싱을 주체육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라이센싱을 하는 그 지방자치 기관이 하나 있어요. 라이센싱 청이야. 텍사스 라이센싱 청에
컴뱃 스포츠 부서가 있어요. 구조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주마다 다 다르니까. 다르니까. 근데 예를 들어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는 NSAC 네바다 스테이트 애슬레틱 커미션,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애슬레틱 커미션, 보통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스포츠 본위인데 거기서 라이센싱을 주는데 그쵸. 여기는 말하자면 뭐 도청 조직에서 라이센스부가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 관련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뭐 아전인수격 해석일 수 있지만 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모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모르는 이런 척 아닐까요? 모르는 척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쨌건 이게 다 재정 세원이거든요. 맞아요. 스테이트 입장에서 주 입장에서 텍사스 주 입장에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번 경기가 룰 혹시 보셨나요? 일단 14온스인가요? 14온스예요. 원래 네. 10온스인데 14온스고 1라운드 2분짜리 경기인가요? 이게? 맞아요. 1라운드 그죠? 2분이에요. 네. 이게 정확히 시범 경기 룰이에요. 맞아요. 엑시비션 매치. 네. 근데 이거 프로로 전적이 넣는 거 아닌데? 프로로 넣는 거예요. 말이 되나 근데? 그러니까 말이 되나 이게 당연하잖아요. 네. 아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게 가능한 게 텍사스 역계에 가능하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뉴욕 갔으면 얄짤 없었을 텐데. 안 되죠. 그죠? 이게 텍사스만 그래서 그 이유가 있구나. 네. 하긴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웬만해서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어떻게 나왔지? 네. 나오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지금 한번 취소가 됐는데 그렇죠. 신기한 결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슨의 네. 아까 마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신격화 시키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제 디피션인데 우리 시프트복스 아카데미의 타격 코치 있지 않습니까? 하팔 코데이로. 하팔 코데이로가 맨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미트 받아주고 미쳤다. 와 이거 나 진짜 막 일부러 오버액션 하잖아요. 막 날라가는 척하고 막 자기가 던지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런 약간 그것도 있지 않을까.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저도 이제 어디까지나 뇌피셜인 건데 이제 보면서 이제 살아오면서 격투기판에서 본 것들과 타이슨의 뭐 여러 가지 전후 맥락을 보고 이제 추측만 할 수 있는 게 한계죠. 그런 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타이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물갈이가 당연히 한번 됐을 거예요. 복싱 때의 프로모터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죠. 지금 다 은퇴해야 돼요, 그분들. 심지어 뭐 타이슨이랑 돈킹 같이 했던 돈킹 프로모터는 근처 사는데 뭐 지금 뭐 돈킹이랑 일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딥한 추측인데 타이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타이슨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다 팬보이야 기본적으로. 신격화돼 있어, 되게. 그러니까 진짜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랑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이슨이 나이 들면서 되게 호인으로 바뀐 것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어나 간원이나 직원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타이슨 딱 봐도 맞추죠, 뭐 고집이 뭐 네. 보통 고집이겠어요. 알파 그런 게 메일이죠, 좀 딱 있겠죠. 봐도. 알파 네. 메일이죠, 네. 진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제이크 폴은 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격투기 쪽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그런 뭐 사건 사고들 막 일으켜가지고 뭐 소말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초반에는 처음에 그런 느낌도 있었죠. 그런 사고도 네. 많이 치고, 근데 좀 더 이제 좀 기획성을 넣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네. 키운 건데 갑자기 격투기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색깔이 좀 약간 세탁되는 느낌이에요. 격투가로서는. 그쵸.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쵸.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죠. 이건 또 마케팅 격투기 기자라기보다 마케팅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있어요. 이제 모든 셀럽들이 특히 요즘 시대에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할 때 뭐가 있냐면 셀럽들이 사업을 하는 건 인지도와 호감도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넷플릭스 OTT에 스포츠가 들어오는 건 맥락이 페이퍼뷰 단독으로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퍼뷰는 40불 50불을 쓰는 거고 넷플릭스에 들어오는 건 10몇 불 보는데 넷플릭스에 스포츠 이벤트라면 해지를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셀럽들 입장에서는 인지도와 지명도를 본인이 하는 뭐 영화 출연이나 콘서트 이외에 치환을 시키고자 해요. 수익원으로.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서 보통 그 셀럽들이 착각을 하는 게 본인이 나오는 영화에 많은 요소들,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는 영화에 흥행을 하더라도 그게 1시간 반 내내 그 사람 나와서 얼굴 보는데 10몇 불 주는 건 아니잖아요. 15,000원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라는 플랫폼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증폭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의 무슨 A 셀럽이 뭐 의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진짜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의류 브랜드를 입을 때까지 이 셀럽의 좋은 이미지를 내가 뭐 자켓 하나에 10만 원, 15만 원 주면서 입을 의향이 있냐랑 이 사람이 영화 배우로서 영화에 나온 거에 15,000원 쓸 의향이 있냐랑 그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논리적 오류가 생기는 게 셀럽들은 내가 셀럽이니까 내가 뭘 해도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해가 되셨죠? 네네네. 그래서 셀럽들이 그 본인의 지명도나 호감도나 인지도를 수익화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종의 노란스를 찾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 변압기를 옛날에 110볼트를 220볼트로 바꿀 때. 그래서 보통 많이 실패하는 게 셀럽들이 남자 셀럽들이 의류 브랜드 냈다가 많이 망합니다. 어거스트 맥거리거 이런 거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맥거리거 멋있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 인간의 옷까지 뭐 100만 원 주고 입을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런 면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반대로 이걸 역순으로 보면 이교덕이라는 사람의 정신 세계는 흠모할 수 있지만 이교덕이 갑자기 스니커 브랜드를 냈다고 해서 그거를 사진 않을 거라 이거죠. 근데 오히려 이교덕이 책을 내면 살 수는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아, 그쵸.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또 마케팅 얘기인데 남자 셀럽들이 리커 시장에 하드 리커 시장에 많이 그 독주 시장에 많이 나왔어요. 원소주 같은 건가요? 원소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재범 제이팍님은 그 미국의 사례를 보고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라이언 레이놀즈가 위스키를 냈다가 대박이 났고, 그리고 맥그리거 프로포 12 뭐 이미 엑시트를 한번 했습니다. 뭐 수천만 달러를 받고, 그리고 그 브레이킹 배드에 나온 월터 화이트랑 제시 핑크맨 그 두 배우는 뭐 멕시코 그 메스칼이라는 그런 독주. 그러니까 그 시장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셀럽들이 뭘 해도 안 되는데 하드리커 시장은 최소 1, 2년은 돈이 된다. 근데 이제 제이크 폴도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걸 치환을 한번 이거 오케이 인플루언서로서 협찬받고 이거 다 좋은데 내가 이걸 한번 튕기고 싶다. 이걸 내 인지도를 변환을 해서 수익화를 하고 싶은데 못 찾던 와중에 복싱 이거 되겠다. 독주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리커 시장 같은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트릴러라고 그때 파이트 플랫폼이 그 스트리밍 플랫폼이 하나 나올 때 파이트 TV였나요? 네. 파이트 TV에서 킬러 컨텐츠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제이크 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벤 아스크렌이랑 했는데 거기서 또 너무 멋있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흥행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삽시간처럼 들불처럼 퍼져 나가서 제이크 폴이 이제 벤 아스크렌전에서 흥행한 이후에는 이제 복싱 쪽에서도 새로운 피가 필요한데 원래는 복싱이 순도를 되게 따지거든요. 순혈주의인데. 그렇죠. 되게 이례적으로 제이크 폴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복싱 말이 시장이 많았죠. 네. 힘들었을 때고 자극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흥행 카드를 좀 쓴 거죠. 그 제이크 폴이 소구력을 가지는 인구층이 되게 낮은 인구층이에요. 뭐 우리나라 저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뭐 젠지 뭐 요새 MG라고 하는 그 제네레이션 Z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네레이션 알파 지금 10대 애들 걔들한테 소구력을 가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복싱 입장에서도 제이크 폴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이크 폴이 호감인 거예요. 필요한 인물인 거예요. 복싱에. 네. 아저씨 말로 아다리가 맞는 너무 거죠. 딱 맞았네. 그리고 제이크 폴이 아까 팔로워 숫자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할 때도 사전 홍보할 때도 너무 그쵸. 유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막 기자회견이 흥행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제이크 폴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한 게 제이크 폴이 한 계단을 잘 밟았어요. 어쨌건. 복싱 선수로서. 네. 그쵸, 근데 단계별로. 사실 파이트 팬 입장에서 순혈주의에서는 조금 갸우뚱하죠. 그러니까 그걸 열받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저도 사실 좋게 보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셀럽 복싱이 뭔 재미냐 솔직히. 이 정수를 봐야지. 이정수의 정수. 복싱에 정수가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또 경기력이 나오니까 좀 설득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이크 폴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은 프로모터로서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흥행을 이끌어내니까. 근데 어떤 또 이정수 기자의 3대 벽, 3대
넘사벽은 그 격투기에서는 맷집, 체급, 나이 그리고 크로스오버의 경우에 종목 네 가지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벽이에요. 이 네 개의 상수 중 하나만 섞여도. 근데 제이크 폴을 보면 다 MMA 선수들이랑 했잖아요. 어쨌건 종목 하나를 껴놓고 가고 맷집이 깎인 선수들 상대로 하고 나이가 많은 선수를 하고 체급이 낮은 선수랑 해요. 보통 두세 개의 상수는 섞은 매치업만 짜요. 최초로 그 네 개 상수가 없었던 매치업이 터미 퓨리였는데 졌잖아요. 판정패했잖아요. 네. 제이크 폴은 그거 보면 물론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인데 조금 애초에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판을 깔고 들어가는 건 맞긴 맞죠. 이길 경기를 좀 만들어 놓고 간다. 이번 타이슨 경기도 보면 나이가 내년에 환갑이신 분을 진짜 그쵸, 환갑이에요. 그쵸? 표현이 아니고 약간 뭘로 꼬셨는지가 물론 돈이겠지만 돈과 저는 그냥 타이슨의 호승심을 그냥 그리고 주목받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여러모로 그냥 주목받는 기회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타이슨의 내재적 향수를 탁 불러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넷플릭스 최초 대회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 중에 로키 시리즈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발보아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발보아 저 제대로 발보아가 뭐냐면 로키가 이제 늙어요. 늙었어. 그래서 집에 동네 필라델피아에 선술집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 접대하고 막 이런 거예요. TV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가상 대결. 맞아. 프라임 로키 대 지금 챔피언 붙으면 누가 이길 거냐. 근데 로키가 막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또 프로모터들이 와서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 챔피언이랑 붙어요. 져요. 근데 판정까지 가요. 그거는 되게 현실판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고 현실은 또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 배당률은 뭐 당연히 폴로 다 가고 있는 거죠.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폴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경기 자체. 경기 자체는 폴이 이기겠죠. 폴이 이긴다. 저는 그냥 심판도 그걸 인지하고 있을 거고 아마 다운 한두 번이 스탠딩 그러니까 그러기 정도가 되면 다운이 나올 것 같고 그게 한두 번만 되면 바로 저는 심판이 경기 끝낼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건 진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본인들 이 뭐랄까 마수거리 이벤트에서 첫 스포츠 처녀 이벤트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리고 제이크 폴 입장에서도 마이크 타이슨을 그렇게 잔혹하게 이기는 그림은 본인도 안 원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마이크 타이슨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보고 진짜 0이라고 보고 이게 틀리면 저는 겸허하게 그 비판을 다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짜 타이슨이 이기는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이 너무 진짜 동화 같은 얘기로 너무 동화죠. 영화죠, 영화. 영화죠, 진짜 영화. 판타지 영화죠, 거의. 너무 위험해 보여. 이거는 진짜 격투기를 진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진짜 뭐 승패 예측을 떠나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진심으로. 진심으로. 제이크 폴은 진짜 프로 복서 레벨이에요. 펀치력은 검증이 됐고. 근데 60세 아무리 그래도 60세 내년에 60세인 분하고 오늘도 난 이승철 님이랑 동갑이신데 이승철 님이 지금 복싱 도장 등록만 해도 되게 박수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야, 어떻게 복싱을 할 수가 있어? 거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철인 마이크 타이슨이어도 진짜 27세면 거의 이제 97이면 우리나라 나이 27세 정도 되죠. 진짜 전성기입니다. 그렇죠. 한참 때죠 몸이. 파워에 몸에 진짜 막 기질에 막 다 올라왔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이 양반이 폴이 데뷔전이었다 이러면은 그렇죠. 좀 다를 수 있죠. 심리적으로 쫄린다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경기가 말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 몇 전째를 뛰어가지고 그렇죠. 경험도 풍부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아니 이게 어떻게 꼬셨다? 호승심도 호승심인데 제이크 폴이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성사가 됐냐? 뭘로 꼬셨을까? 그럼 이거는 이제 또 격덕적으로 돌아와서 조금 얘기를 더 해보면 제이크 폴이 똑똑해요. 되게 똑똑해요. 제가 보기엔.
일을 잘해. 판을 본인에 유리하게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제이크 폴 팀이 MVP Most Valuable Most Valuable Promotion이에요. 이름이. 네. MVP예요. 그러니까 본인 흥행사가 있는 거예요. UFC, 뭐 쇼타임 복싱 이렇게. 이제 소속 선수 중 중요한 선수 당연히 제이크 폴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코메인에 출전하는 아만다 세라노 뭐 이런 갖고 있는데 여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누구냐면 UFC 출신의 인물이에요.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아는 분인가요? 나키사 비다리안. 아 모르겠습니다. 네, 나키사 비다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UFC에서 CSO였어요. 치프 스트래티지 오피서. 그러니까 전략가. 최고 전략 기획실장. 뭐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실장 같은 거죠. 소위 말하는 C가 붙는 C레벨의 기획실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UFC에서 한참 일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뭐 데이나 화이트랑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치면 데이나 화이트랑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영입이 됐냐면 이 사람은 원래 파이트 쪽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경영단 쪽에서 UFC로 간 거예요. 어떻게 갔냐? UFC가 UAE 자본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플래시 엔터테인먼트라고 UAE 왕족. 그래서 파이트 아일랜드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동 쪽 왕족이랑 친해서 그 왕족에서 보낸 C레벨의 임원으로 UFC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객관적 어떻게 제3자적 시선으로 어쨌건 우리 돈이 UFC 들어갔으니까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하면서 보낸 느낌? 게 말하자면 좀 그런 거죠. 네. 제가 뭐 속속들이 그걸 리얼리티 쇼처럼 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CSO를 하다가 나와요. 나와서 제이크 폴이랑 팀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MVP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는 둘이 붙어 먹는 것도 별로 안 좋네. 그렇죠.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게 인력 구조가 인사가 만사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또 마케팅적으로 돌아오면 제가 보기에 추측컨대 일을 다 제이크 폴 쪽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일을 무슨 의미냐면 넷플릭스는 말하자면 펀드예요. 쩐주예요. 돈 줄 테니까 멋있는 거 만들어 와봐. 아 예산 또 필요해? 알았어. 제이크 폴 파이트만 얼마? 알았어. 근데 요런 딜 전체를 제가 아까 타이슨 그러니까 넷플릭스 쪽에 먼저 접근한 게 제이크 폴 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모션에 있어서 타이슨은 그러니까 프로모터 2명이 하는 게 아니고 프로모터가 MVP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이크 폴 쪽이 실무를 다 하고 있다 이거죠. 섭외부터 뭐 홍보부터 뭐 이런 저런 일을 타이슨은 지금 복싱 프로모터가 안 붙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쪽에는 없고 자기 쪽에는 이제 오히려 스타일이군요. 인플루언서 쪽 인력 구조예요. 자기가 오히려 그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 카나비스 그 대마. 액상 대마 뭐 대마 패치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엄청 큰 시장이 됐거든요. 그걸로 돈 벌고 있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로 협찬도 받고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력 구조가 복싱 프로모터라기보다는 그냥 타이슨 매니저와 에이전트와 변호사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연예 엔터 매니지먼트랑 그렇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인력 구조가 복싱 프로모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물론 뭐 예전에 일하던 사람들 한두 명은 붙었겠지만. 그러니까 실무 전체를 MVP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빠꼬미들이.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선 이제 제가 아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이게 포스터를 보시면 그리고 보도자료 프레스 릴리즈를 보면 이게 타이슨 폴이 아니고 폴 타이슨이에요. 그렇죠. 제목이 그렇네요. 제목이 부제가, 그래요. 폴 벌서스 타이슨이에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보기 근데 대신 포스터를 보면 타이슨이 앞에 나와 있긴 해요. 제이크 폴이 뒤쪽에 팔이 하나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완급 조절을 했는데 어쨌건 이거 역사에는 폴 벌서스 타이슨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레드 코너가 폴이라는 얘기잖아요. 폴이죠. 뒤에 더 등장한다는 거죠. 네.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보기에 이건 이 정도 되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이런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다 수사학적이에요. 레토릭적이에요. 하나하나 신경을 쓴다는 거죠. 신경을 못 썼으면 못 쓴 쪽이 좀 무능한 거고. 그리고 보면 이게 마케팅 셀링 포인트도 저라면은 예를 들어 이걸 넷플릭스가 해서 순수하게 흥행만 노렸다고 하면 이거를 폴 벌서스 타이슨으로 안 밀었을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의 컴백으로 밀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이게 요즘에 지금 어떻게 보면 흥행이 좀 지금 참고로 티켓이 다 안 팔리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타이슨 형님이 돌아오십니다로 깜짝으로 발표했으면 더 컸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한 번은 취소가 돼서 연기가 돼서 그쵸, 힘이 한번 빠졌고 거기서 힘이 좀 빠졌죠. 그리고 이게 셀링 포인트가 폴이랑 타이슨이 붙는다로 가니까 이게 메시지가 좀 불명확해. 왜냐면 이게 앞뒤로 뭐 챔피언을 노리는 사람들이 맞붙는 경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특수목적 법인 같은 원앤던 이벤트거든요. 그렇죠. SPC 같이 그냥 한 번 빵 하고 사라지는 대회예요. 그렇죠. 연속성이 어떻게 보면 없어. 황인수를 앞에 내오고 김한슬이 뒤에 붙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원래 돼야죠. 누군가가 A 사이드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A 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동등하게 맞춰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어떤 그 관심이 좀 덜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이걸 기획한 게 MVP니까. 그러니까. 제이크 폴 프로모션이니까. 제이크 폴은 이게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 제이크 폴이 이게 페이퍼뷰 계약이면 또 다르게 홍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 근데 이게 턴키 계약으로 돈을 일단 땡겨놓고 시작하니까 외주를 받고 이게 속성적으로 보면 제이크 폴 MVP는 제작사예요. 이번에 컨텐츠 제작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캡이 정해져 있는 계약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돈은 이미 받았으니까 왁구를 자기한테 제일 좋게 짜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보면 텍사스에서 한 것도 제이크 폴이 라스베가스에서 했으면 티켓도 비싸야 되고 흥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싱 이벤트 자체가 퓨어 복싱, 순수 복싱 이벤트라기보다는 복싱을 매개로 한 팝 컬처 이벤트예요.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이게 알링턴 텍사스가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여기가 그 달라스 카우보이 홈구장이더라고요. NFL. 예. 거기서 옛날에 뭐 UFC도 경기 한다 만다. 그때 효도르랑 브록 레스너를 붙이려고 했던 게 거기도 한 5만에서 8만? 어떻게 다 아세요? 네, 그 정도 8만이고 필드를 채우면 10만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외연 확장성을 위한 이벤트였던 거예요. 기업이나 브랜드가 어떤 걸 할 때 사실은 뭔가 결과를 먼저 상정하고 모든 걸 진행하는데 그거보다 사실 요즘 시대엔 중요한 게 브랜딩에 있어서 스스로 규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잘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제이크 폴이 그게 똑똑한 거죠. 이거는 페이퍼뷰로 뽕 뽑는 대회도 애초에 아니고 확장성이 중요하다. 라이트 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넓은 데서 티켓값을 싸게 해서 복작복작을 해보자. 환호성을 크게 불러일으켜보자. 티켓이 좀 싸군요. 티켓이 싸요. 지금 51불짜리도 있었는데 근데 비율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지금 티켓이 안 팔려서 30불짜리도 있대요. 티켓이. 내려간 거죠. 티켓도 약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그래서 이제 페이퍼뷰를 안 해도 되니까 MVP 입장에서는 본인의 유리한 판을 짠 거죠 이게. 폴을 완전히 주인공으로 만든 거죠. 폴을 거의 동등한 걸로 만든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정수 기자가 프로모터였어요. 이 대회, 이 경기에. 그러면은 슬로건은 어떻게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이었으면 저였어도 폴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 아까 이제 PFL이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쌈박질하는 거 우리가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더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트 프로모션은 이 게임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다만 만약에 제가 넷플릭스 담당자 그 판에서 넷플릭스 담당자면 이 이벤트 실무자면 MVP 전화해서 막 뭐라고는 했겠죠. 야, 타이슨을 살려야지. 왜 자꾸 그렇게 제이크 폴을 동등한 위치로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그 이상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대회 홍보도 할 겸 카운트다운 영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곧 나오는 거 같아요. 그거 보면 알겠죠. 그거 나오겠죠. 그걸 보면 UFC도 카운트다운 보면 누가 주인공인지 알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첫 코너더라도 먼저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챔피언이 오히려 뒤로 간다거나 뭐 치마이프 같은 경우는 엄청 밀어주거나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넷플릭스가 또 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특성으로 봤을 때는 제이크 폴을 좀 금이야 오기야 할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세대 때문에 그런 거. 세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어쨌건
모든 컨텐츠가 뭐 이교득 기자님 제일 느끼시겠지만 이제 호흡이 긴 컨텐츠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거든요. 네. 심지어 요새 노래도 막 1분 후반대 노래들이 나오고 하잖아요. 쇼츠 뭐 릴스.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 속성 자체가 거의 대척점에 서 있어요. 다 호흡이 길고 영화고 드라마고 시즌제고 그렇다고 아무리 넷플릭스가 포용적으로 간다고 해서 릴스를 막 쇼폼 컨텐츠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쨌건 이게 넷플릭스가 1년 하고 그만할 비즈니스가 아니라서 세대적으로 결부되는 그 결합 연결고리가 있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이크 폴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겠죠. 왜냐면 제이크 폴 자체가 소구력을 가지는 인구층이 되게 어린 인구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이크 폴,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미 한 20대 이상으로는 다 아는 타이슨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한 30대 초반부터 아래로 소구력을 가지는 제이크 폴을 결합시키는 그 매개체로서 복싱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제이크 폴의 역할이 좀 클 수가 있죠. 그럼 앞으로도 이번 그 이벤트를 통해서 넷플릭스는 복싱 이벤트를 자주 열 수 있을까요? 복싱 이벤트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타이슨이 안 다쳐야 돼요. 계속 하려면 제가 보기엔 대중적인 거 거기서 이제 충격적 사고는 일단 막 진짜 실려 나가거나 들거 그런 건 없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그림은 빠꼬미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뭐 기자님도 그렇고 타이슨이 질 거 아니에요. 저도 인터뷰 좀 프레시하게 하고 제이크 폴이랑 같이 링 위에서 인터뷰하고 마지막에 손들어주고 같이 손들어주고 제이크 폴이 누군가를 콜아웃할 가능성이 크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로 될 수 있는 거죠. 연속극처럼 제이크 폴 입장 그 제이크 폴이나 뭐랄까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약간 TUF 시즌 1 결승전 같은 그림이 나와주면 제일 좋죠, 사실. 그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연결고리로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발단이 되겠네. 이게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 구독자가 타이슨에 대한 이게 예를 들어 넷플릭스 구독자가 이걸 보고 나서 막 자기의 어렸을 적도 떠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시청자는 똑같이 뭐 오징어 게임이랑 100만이 나와도 이를테면 뭐 100만이라는 건 임의의 숫자로 예시적 숫자로 들면 그 100만이랑 타이슨 경기 보고 막 누워서 어렸을 때 타이슨 경기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한 100만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몰입도가. 네. 그러니까 그 맥락에 깃대를 하나 세워주면 그건 넷플릭스 입장에서 너무 다른 거죠. 넷플릭스에서 내가 이거 봤었지. 그런 추억, 그런 어떤 전후 맥락의 불씨를 살려주는 역할 이런 걸 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스포츠 이벤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다. 그러면 괜히 데이나 화이트한테 또 텍스트 해갖고 야 내년에 우리랑도 얘기 한번 하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진짜.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증폭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유네, 다른 데서도 사실은 이제 격투기를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지금 현재 미국 메이저 플랫폼에서 격투기 나가는 게 그 아마존 프라임의 원 챔피언십 정도일 거예요. 네. 요새는 또 그게 자주 안 하더라고요. 자주 안 하고 힘이 많이 빠졌죠. 그것조차 아마존도 좀 똑똑한 사람이면 원챔을 안 샀겠죠. 뭐 다른 걸 샀겠죠. 미국의 소구력을 가지는 뭐 아니면 돈이 많으니까 이제 프로모션을 하나 만들거나. 그리고 저는 이런 OTT에서의 물결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한 건데 잘 됐어 이번에. 그리고 격투기 쪽에 본사에서 투자 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아시아가 됐든 한국이 됐든 이 각자의 지역 법인에서 지사에서 만들려고 하겠죠. 예산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피지컬 백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그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OTT에서 격투기라는 컨텐츠가 매력적이다는 얘기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뜬금없이 많이 했었잖아요, 진짜. 딱 그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물결은 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TO를 들어갈 수 있으려면 또 넷플릭스나 이런 메이저 OTT에서 원하는 그런 품질이나 톤이나 컨텐츠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컨텐츠가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 흥행되는 걸 계약을 할 가능성이 중개권 계약처럼 계약할 가능성이 큰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 최근에 들어서 보면 흑백 요리사 같은 거. 그렇죠. 그게 사실 한국에서의 요리. 요리는 근데 또 통용이 되니까 세계적으로. 격투기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 있나요? 근데 한국 격투기는 그렇진 않죠. 가장 강한 사람을 한국에서 뽑는 않죠. 거에 대한 그런 거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리얼리티 서바이벌보다는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 같아요. 그 뭐냐면 UFC는 그게 통용이 되는 게 속성으로 보면 월드컵이에요. 사실상 진짜 제일 센 사람을 가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의 격투기 리그를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몰입해서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페이퍼뷰 모델에서의 격투기랑 OTT에서의 격투기가 다르듯이 그 OTT가 글로벌 브랜드냐 아니면 한국 OTT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UFC를 CJ가 재계약을 안 하는데 격투기 관련 뭘 한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 이미 존재하던 프로모션이랑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넷플릭스가 이럴 수도 있겠죠. 뭐 UFC랑 방영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사 그럼 뭐 UFC 일부 하겠죠. 이를테면. 근데 격투기라는 게 매력은 있는데 중계권을 매력 있는 걸 못 쌓으면 뭐 일부 OTT에서는 야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가능성 높진 않은데.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은 게 그렇게 되면 OTT가 그 IP를 그 지적재산 컨텐츠를 소유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제작을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해버리면 그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또 그 빌드업하는 게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걸리니까 그 가능성보다 뭐 이를테면 지금 존재하는 제가 특정 프로모션 언급을 안 할게요. 괜히 또 저는 국내 격투기에 뭐 엮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다들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그중 하나를 픽해서 계약할 가능성은 좀 있겠죠. 있다. 네. 이번 어떤 경기 결과 그리고 이제 흐름 이런 게 한국 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파동은 넘어옵니다. 파동은 조그만 파동으로라도 넘어와요. 어디서 뭐 태풍이 한번 일으키면 뭐 해운대까지 넘어오잖아요. 저는 그건 넘어온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그냥 논리적 산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격투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즌제가 없고 그리고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 감정적이잖아요. 엄청 싸움이 끝나고 나면 막 긴장 풀린 특히 가서 보면 격투기 막 뭐 일한 거 엉덩이에 힘을 쫙 넣었다가 막 땀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몰입도가 높고 또 시즌이 없고 1년 내내 그게 가능하고 또 이게 격투기 컨텐츠는 그게 좋아요. 흥행에 있어서 OTT 입장에서 그 기록 트래킹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가 어땠는지가 파악이 돼요.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 다른 것들은 어렵죠. 이제 쭉 어렵죠. 연속성으로 쭉 가니까. 그리고 좀 운신의 폭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방향 바꾸기도 힘들고. 리그가 아니니까. 리그가 아니니까 오히려 그게 개별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OTT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 그것도 빌드업 기간이 있잖아요. 격투기는 발표를 2-3달 전에 딱 하면 프로모션을 잘 하면 2-3달 동안 계속 그 담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누가 이긴다 진다 뭐 부상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 OTT 입장에선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싸고 구기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싸죠. 훨씬 싸죠.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이거를 또 어디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이 산술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흥행이 안 되고 진짜 뭐 이교득 기자님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키플레이어로 좀 해야지 또 흥행이 되니까 그런 난이도는 또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타이슨 폴이 아닌 폴 타이슨인 이유부터 해서 너무 좀 초미의 관심사다. 그리고 이게 흥행이 또 생각보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다음 주 되면 파이트 위기니까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뭐 근데 아직 표는 남아있다. 표가 남아있다는 게 제가 보기엔 야 이게 확실히 격투기 프로모션이라는 게 어렵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메인 이벤트는 그런데 코메인 이벤트에 이제 여자 경기가 하나 있어요. 그쵸. 이게 KT 테일러랑 아만다 세라노 이게 2차전인데 1차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1차전이 거의 미쳤었죠. 여자 복싱의 역사를 바꿨다. 이런 평가를 진짜 바꿨어요. 받고 있는 매치업이잖아요. 이걸 이제 재번 다시 하게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좀 더 좀 이 코어 팬들이 좀 주목할 것이고 이거는 그쵸. 너무 1차전은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왔고 제이크 폴이 똑똑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크 폴 프로모터로서는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흥행 스타로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프로모터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지 본인 매치업은 얍실하게 짜지만 아만다 세라노 같은 선수들을 파이트 머니를 개런티를 하면서 진짜 항상 자기가 주목받는 대회에 코메인 이벤터로 계속 세운 거예요. 밑에 깔아놓죠. 네. 그래서 아만다 세라노가 제이크 폴을 엄청 좋아해요. 엄청 신뢰하고 인간적으로 그 존중을 많이 해요. 자기도 주목받고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만다 세라노 그 진짜 웃겼던 게 처음에 제이크 폴이랑 타이슨 경기 잡혔을 때 최초 기자회견을 하는데 세라노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회자였나 청중이 질문을 했는데 너 타이슨이랑 폴 누가 이길 것 같다 딱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세라노 느낌은 누가 봐도 타이슨이 저도 타이슨이라고 말하고 싶은 느낌인데 폴을 인간적으로 고마움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헛웃음을 하면서 폴을 막 이렇게 축혀 세워주더라고. 관계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폴이 진짜 아만다 세라노라는 선수를 진짜 수면 위로 많이 끌어올렸고 그 제가 알기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헤드라인한 최초의 여성 메인 이벤트예요. 아 그런가요? 세라노 케이티 테일러 1차전이 미친 경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또 세라노는 제가 알기로는 뉴욕 출신 푸에르토리코계 혈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팬베이스도 있고. 그래서 제이크 폴이 진짜 대단한 인간인 건 맞아요. 그 문화적 맥락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프로모터로서 여성 복싱 이벤트로서 MSG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 맨하탄 한복판의 그 전설적인 아레나를 헤드라인한 그 경기를 성사시킨 프로모터로서도 남았고 20년 만에 타이슨 복귀전에서도 폴 타이슨으로 역사의 족적을 남겼고 이런 게 이놈이 좀 대단한 거죠. 97년생이지만 소띠. 우리나라에도 환경은 많이 다르겠지만 규모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 폴같이 해서 띄울 수가 있나요? 개인이 저는 우리 문화적인 맥락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론 규모도 다르고 많이 여러모로 다를 텐데 그러니까 아사쿠라 미쿠루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맥락이잖아요. 다른 나라. 전례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딴 거 다 떠나서 뭐 스타 파워 가진 선수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뭐 모든 대회에서 그런 선수들이 이제 한두 명씩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번에 뭐 황인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맥그리거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뭐 안티 반, 팬 반, 그 비율은 계속해서 바뀌고.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격투기를 진짜 좀 너무 죄송하고 창피한데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UFC 다 보기에도 시간이 너무 맞아요. 부족하고 너무 사는 게 많아. 바쁘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그냥 미국 거나 파야겠다. 그렇게 보고. 근데 확실히 보면 황인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그 스타 파워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뭐 경기도 경기지만 이제 이기독 채널이나 또 정 기자님 채널이나 이제 황인수 선수 인터뷰를 보면 본인도 그걸 파악을 한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구나를 이용할 줄 알게 좋은 됐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이용이라기보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속성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흥미롭고 작년하고 좀 달라진 면이죠. 하여튼 뭐 이런 시장 자체의 변화가 한국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산업 있죠. 전체적인 구도 그리고 개인 캐릭터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UFC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UFC는 지금 말하자면 뭐 피파처럼 봐야 돼요. 그냥 넘사예요. 진짜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 뭐 장악력이나 수준이나 넘사고 그 밑단에서 격투기라는 컨텐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면 이 IP가 아니라 OTT 입장에서 플랫폼 입장에서 격투기가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은 장기판의 말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체스판이면 그 맨 앞줄에 그 쫄개들은 아닌 거예요. 뭐 기사나 뭐 폰이나 뭐 그렇게 좀
체스판에서 유력한 말판으로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간 이제 장시간 네네 이제 너무 길게 했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남아 있는 비밀 노트에 남아 있는 얘기들이 거의 있나요? 진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비밀 노트에 남아 있는 말을 좀 너무 많이 이교덕 기자님 말을 많이 끄는 건 아닌가? 아니요. 저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밌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 이제 이정수 우리 마케터는 아니고 기자 계획이나 뭐 이런 올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올해 마무리 잘 포부는 없고 그냥 요즘 뭐 경기 자체가 뭐 이렇게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그래서 가끔 뭐 이교덕 기자님 불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얘기 털고 뭐 격덕후 분 뭐 저를 필요로 하는 꼭 격투기 채널 아니라도 타 채널에서 뭐 팍펄처나 뭐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풀 수 있는 제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불러주시면 뭐 저도 어느 정도 판단은 해야겠지만 뭐 나갈 의향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2월에 여러 대회들이 있잖아요. 뭐 UFC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를 잘 이제 업을 붐업시키는 뭐 제가 뭐 프로모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게 이걸 이제 좀 정보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기대치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요즘 교덕 고트 채널 보면 컨텐츠 양이 대단하잖아요. 업로드 라이브로 그냥 때우는 건데 사실. 그래도 뭐 계속해서 인터뷰 편집도 하고 그 다 원맨 팀으로 하시잖아요. 일단 이제 올해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좀 확장을 시켜야죠. 사무실도 좀 구하고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를 이렇게까지 잘 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누구나 오셔가지고 편하게 얘기하고 할 수 있게. 저는 빨리 이교덕 기자님이 이교덕 기자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하려고 해도 완성도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봐서 그런 거 좀 내년에 좀 이렇게 내년에 시작입니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빨리. 너무 그런 게 저도 막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기에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격투기 컨텐츠 뭐 지금 인터뷰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들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엄청나게 또 뭔가 또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